한경무 장관님,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 지 13년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이게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안 보고 때 장관님께서는 그래도 좀 더 특별하게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 다르게 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환경부, 노동부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여야는 어떤 그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지탱해서 갈 수 있는 힘,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그래도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 뒤에 계시는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일탈을 삼는 그런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래 한번 보십시오.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 불거져서 지금 14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국민들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7,983명이 신청해서 5,846명이 지금 지원 대상이고 그다음 벌써 이미 866명 정도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서 사실 5천만 국민 중에서 7,983명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목숨, 생명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 우주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분들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데 13년, 그다음에 소송한 지 10년 만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렇게 국가 책임이 있다. 뭐 때문에 국가 책임이라고 했을까요, 장관님? 국가가 그 화학 물질이나 여러 가지 유해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심사, 평가 또는 안정성 검증도 안 한 것을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인에게 공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15년 전이나 14년 전이나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안정성 검증, 심사, 평가하신 것을 유독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좀 빨리 움직이고 좀 더 국가 책임을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는 덜 좀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어린아이들 그때 벌써 어린아이로 세상에 나왔던 분들은 지금 벌써 이제 중학생 정도 됐겠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어린아이를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저희 방에 온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자가 한 분 집에 계시면은 온 집안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피폐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은 정권이 뭐 여당이 정권을 잡았던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 국가 책임에 대해서 또 환경부 장관님 군께 사과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인사 말씀 드릴 때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상을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속 가능하게 지속성을 유지해가면서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든 또 지속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든 국가 책임과 국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까지 책임질 뭐 장관님 이제 장관님의 그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과장 계십니까? 제일 젊은 과장. 과장 한 분 계세요? 예, 과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지고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쭉 가실 거 아니에요? 장관이나 차관은 임기 끝나면 가시는 거고 이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의석입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고 책임지셔야 돼요. 네, 여기 대해서 국가가 이제 국가 책임 인정된 만큼 국가 예산도 저기 투입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좀 더 피해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하고 있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금년 하반기 전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금년 하반기 전에. 예. 전에 이 부분에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개헌 반대하시죠? 저는 맞죠? 개헌을 시간이 반대. 없습니다. 개헌 반대하시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법률을 또 준수할 책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각 그 장관님께서 이제 뭐 밖에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맥락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장관께 답변을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얘기가 또 다시 왜곡되거나 또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자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 뭐 아까 뭐 저 우리 종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시고 군을 장악하지 않으면 계엄을 뭐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는 아마도 계엄은 안 된다는 투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또 곡해져서 그렇게 나간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신 분도 있고 저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자제하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오 요한나 분의 어떤 그런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용자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고, 프리랜서 지금 근로자성 문제 가지고 시비를 붙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저기 계시는 이용우 의원님이나 우리 박홍배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김영동 의원님이나 뭐 조지현 의원님이나 저나 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노동약자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 이제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서로 설득하고 타협해내느냐가 이제 우리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과제.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특히 김문수 장관님이 5인 미만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성을 좀 더 우리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러려고 하면 또 사임자성을 띠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이걸 담아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